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이것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번 읽은 책 잊어버리고 싶지 않으시죠?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책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읽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 꼭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책 읽기잖아요. 하지만 이 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그 방법 꼭 확인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 읽는 방법 첫 번째, 아침 시간에 책 읽기입니다. 그냥 아침 시간이 아니고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책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 용량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좋은 활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아침 기억력은 저녁 기억력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숙면을 취하고 뇌가 맑아졌기 때문인데요. 뇌는 하루의 일상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신경 쓰일 일들로 점차 지쳐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퇴근 후에 읽은 책들이 기억에도 오래 남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반대로 아침 시간의 1시간은 저녁에 3시간 투자와 맞먹는 기억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시간 일찍 주무시고 1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평소에 읽고 싶으셨던 책들을 읽으신다면 해당 책은 저녁 시간에 3시간을 읽는 것과 같은 기억력으로 저장될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아침에 명상으로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인드셋 한 뒤에 책을 읽는 겁니다. 마음그릇이 깨끗해졌으니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겠죠? 기억에 남는 책 읽기 두 번째 방법, 타임 타이머의 활용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타임 타이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등장을 하네요. 타임 타이머는 구글에서 활용하는 타이머라 구글 타이머라고도 불리는데요. 시간을 설정해두면 빨간색으로 남은 시간이 뜨고 줄어들수록 빨간 부분의 면적이 줄어듭니다. 제 블로그의 글쓰기나 아니면은 책 읽을 때도 종종 타임 타이머가 사진에 등장을 하는데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웬만큼 모든 일을 할 때 타임 타이머를 활용해요. 포스팅 쓸 때도 타임 타이머에 15분을 맞춰놓고 글을 쓰고 책을 읽을 때도 30분으로 타임 타이머를 맞춰놓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빨간색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더 마음이 쪼인다고 해야 되나요? 막 초조해지면서 그 시간엔 다른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에 문자가 와도 이 책은 책 읽는 시간이니까 책만 봐야지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타임 타이머를 활용해서 책을 읽으시면 같은 책을 읽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과적인 책 읽는 방법은 지워지는 펜으로 가볍게 읽기입니다. 책을 한 번 읽어서 모두 기억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장담컨대 IQ가 160 이상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저도 지금 시크릿을 11회 독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로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날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기억에 남는 구절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일까요? 웰싱킹의 저자이자 매출 6천억 원의 켈리델리 대표 켈리체 회장님도 심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4회독은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편하게 읽고 두 번째는 펜으로 밑줄, 세 번째는 색연필로 색칠, 네 번째는 필사를 하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간소화하게 해서 첫 번째부터 펜으로 밑줄을 긋는데요. 이게 모든 책이 다 제 마음에 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워지는 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은 나중에 혹시 이 책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부분을 지워서 다시 알라딘에 판다든지 중요한 부분을 좀 마음 편히 그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안 지워지는 펜을 쓰면 이 한 줄을 긋는 것도 엄청 고민을 하면서 긋게 돼요. 근데 지워지는 펜이니까 내가 그냥 쉽게 그냥 쭉쭉 긋고 혹시 나중에 이 부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하면은 또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2회독을 할 때는 밑줄 그어진 부분 위주로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빨리 읽게 되고요. 핵심도 쏙쏙 잘 들어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기억에 오래 남는 책 읽기 방법 3개를 알려드렸는데요.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바로 밀리의 서재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겁니다.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은 완독본과 요약본이 있어요. 요약본의 경우 저자나 성우, 배우분들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걸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읽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 한 권을 다 통째로
통째로 읽지 않아도 해당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게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줄거리를 발췌해서 읽어주시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시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육아맘들, 저 같은 사람들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디오북 틀어놓으시고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은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들으면서 육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오디오북 들으면서 다니면 왔다 갔다 시간 사실 출퇴근할 때 30분씩은 많이 쓰시잖아요. 그때마다 책 한 권씩은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한번 요약본 같은 걸 들어보시고 이 책이 진짜 괜찮다 싶은 책은 그때 구입해서 읽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읽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미 줄거리를 한번 아는 상태로 책을 읽다 보니까 더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마음에도 깊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효율적으로 오래 기억에 남는 책 읽기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가요? 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침 시간에 책 읽기, 두 번째는 타이머의 활용, 세 번째는 지워지는 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가볍게 읽기였고요. 시간짬이 안 나시거나 책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까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딱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요. 책을 읽으신 뒤에 책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발췌해서 내가 포스팅으로 옮겨 쓰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덧대어 글을 한번 쓰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제 블로그의 대부분 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글을 써놓은 부분들은 더 내용이 깊게 이해가 되고 또 글의 퀄리티도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이 책 읽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근간 그리고 생각 확장의 근간은 책 읽기니까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